네, 프로의 시선 이어가겠습니다. 양대 시장 마이너스권 계속해서 지나갑니다. 어제 간밤에 있었던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소동 하지만 그 이상의 폭풍과 함께 시장도 지금은 어쩔 수 없이 반영을 시켜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까 전에 브리핑 시간에서 들으셨다시피 지금 정치 불확실성과 함께 정치 테마주들이 일제히 급등을 했습니다. 지금 상승률 탑 10인데요. 아까 전에도 확인하셨다시피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시장에서 우리에게 보내는 시그널은 앞으로 이쪽 관련한 뉴스가 계속해서 나올 터이니 주식시장의 자금이 이쪽으로 갈 수 있다라는 의미라면 저희는 붙어야 하는 건지 두 분께 여쭤보겠습니다.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임순재 대표님. 어제 일찍 안 주무셨다면 뉴스 보고 계셨을 것 같은데 네. 시장이 이렇게 될 거라고는 예상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우리에게 나온 정답지 중 우선순위는 몇 위예요? 일단은 지금 시장 자체가 상당히 이제 불확실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어저께 이제 비상계엄 그런 이제 이슈로 인해서 지금 국회에서 탄핵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탄핵이 오늘 발의가 되면 아마 내일 국회에 상정이 되고 아마 금요일에는 아마 탄핵에 대한 그런 이제 투표가 진행이 될 가능성은 있고요. 그럼 그날 아마 탄핵을 아마 결정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헌법재판소로 탄핵이 다시 이제 이관이 되는 최종 결정을 하게 되는 그런 이제 스케줄이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 이게 이번 탄핵이 이번 한 번이 있었던 게 아니라 과거에 이제 2016년도에도 이제 탄핵 국면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주가가 탄핵이 결정되기 전까지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한 달 넘게 걸렸기 때문에 주가가 상당 부분 좀 많이 빠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국회에서 탄핵이 결정된 이후에 헌법재판소로 넘어간 이후에 그 다음서부터 이제 주가가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마 이번에도 비슷한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특히 이제 대통령 탄핵과 관련돼서 만약 국회에서 관련된 사항이 통과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은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 불확실성이 일단 어느 정도 조금 제거된다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좀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현재와 같은 상황이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더더욱 이제 불확실성이 확대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결정이 된다라고 하기엔 빨리 결정되는 게 증시에는 좀 더 긍정적으로 영향을 좀 미칠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 탄핵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 관련돼서 이제 권한이 정지가 되고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상당히 탄핵을 나중에 인용될 가능성은 상당히 이제 높아 보인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 다음서부터 이제 다음번 선거에 대통령 선거에 대한 시장 반응이 와닿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정치 테마주 관련된 움직임은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안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난 이쪽을 하겠다, 안 하겠다. 글쎄요, 이런 선택이 주는 게 이때마다의 고민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사실 우리 주식 시내 돌아다니는 것은 과거 17, 18년도 때였나요? 네. 예, 그때의 시장이 결국에는 우상향하더라. 그때와 지금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 등등 좀 생각해볼 부분은 많아 보입니다. 저희 외국인 순매도를 한번 볼게요. 어제 들어왔던 외국인 오늘도 연이어서 들어와 줬음 하는 게 어제 딱 10시 반 전까지의 생각이었는데 자, 삼성전자 지금 여기 보입니다. SK하이닉스도 9위단에 같이 보이고 있어요. 거의 시총 상단을 다 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장 자체를 놀라서 지금 빼고 있는 거일 수도 있겠고 다만 기관은 순매수하고 있는 쪽 바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동시에 보입니다. 이럴 때 담자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을지 자, 조금 어지러운 해법일 수 있겠는데요. 이성웅 이사님. 네. 외국인은 우리나라 시장에 있어서 숏 포지션을 취할 수도 있기는 한데 그렇죠. 네. 그럼 대표적인 게 또 반도체인지라요. 네. 그러면 지금은 기관 쪽 손을 들어야 할까요? 외국인의 손을 들어야 할까요? 우선은 어제와는 판이하게 다르게 외국인 창구에서 매도가 출회되고 있고 예. 코스닥은 그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거래소는 한 5,300억 정도 출회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다른 신흥국 대비해서 리스크가 발생을 했다 보니 기계적으로 나오는 물량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반면에 기금 창구로는 한 890억 정도 매수가 유입되고 있어요. 네. 연금 일부 집행을 하겠죠. 최근에 국내 시장의 비중을 높여가는 상황이다 보고 버퍼가 있다 보니까 늘려간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개인 투자자분들은 고려해야 될 게 여기에서 시장에 잔존 변동성이 있을 수 있어요. 뭐 탄핵과 관련된 부분의 진행 이를 놓고 법리적인 해석을 하자면 탄핵에 대해서 성립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건 진행이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걸 알고 보되 불확실성 같은 경우가 존재하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시장의 변동성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뭐 정치권, 그다음에 정치권 속에서 법과 결부된 어떤 요소의 진행 같은 경우는 감정을 배제하고 법리적인 해석을 하는데요. 이거는 처음에 어떤 부분이 진행되고 그리고 나서 표결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 그 표결대로 우선은 접은 상황이다 보니까요. 추후에 불확실성은 존재하기는 한데 이게 또 하나가 장기 지속이 되면 여야 간에 좀 힘겨루기로 될 수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 시장에게는 불안정성이 존재를 해요. 불확실성이 있을 때는 굳이 무리할 필요가 없는 거죠. 뭐 오늘 강한 종목들의 반응들을 보고 계좌의 손실이 보다 보니 뭐 강한 종목 쪽으로 붙고 싶거나 그런 심리들이 있으실 텐데요. 이제 뭐 하루 정도 된 거예요. 이 여진이 있을 수 있다 보니까 약간은 좀 관망하는 그런 타이밍을 잡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삼성전자는 더 추가 하방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까지 열어두고 계시는 거예요? 시장이 조정이 나온다라고 네. 하면 특별히 삼성전자를 매수할 만한 요인은 떨어진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역시 급할 필요가 없음을 열어두고 만약에 반도체를 본다라고 하면 딱 가격 메리트가 강한 건 삼성전자고요. 여기에서 과하게 실적 추정치가 조정된 거는 SK 하이닉스다 보니까 SK 하이닉스가 만약에 시장 영향을 받아서 뭐 15만 원 초반 이 정도 선까지 밀린다라고 하면 다른 반도체주들을 매도해서 갖고 계신다고 하면 그걸 매도해서 SK 하이닉스로 교체 매매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SK 하이닉스가 조금 더 좋은 점수.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0.91% 현재 강보합권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대표님의 생각도 궁금합니다. SK 하이닉스가 그래도 이제 다시 또 고개를 들려는 건가? 사실 이 정도로 우리는 만족하지는 않을 수 있지만 그래도 단기적으로 역시 내려올 구간까지는 내려왔고 턴할까에 대한 기대를 실어볼 수 있는 오늘인가요? 일단은 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 주가에 이제 많이 연동이 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이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일 이제 엔비디아의 주가가 강세를 보이면서 상대적으로 SK 하이닉스 쪽으로는 그나마 조금 이제 강세가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 여전히 불확실성이 좀 큰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이렇게 이제 경제 규모가 세계 3위권 내에 있는 국가에서 이런 정치적인 그런 변동성에 대한 부분을 그전까지는 투자자들이 많이 생각을 안 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생각하지 못했었던 이슈가 지금 불거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일단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당분간은 국내 증시에는 그닥 뭐 관심이 좀 떨어질 가능성, 어떻게 보면 좀 리스크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뭐 지금 공매도가 없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 상대적으로 주가가 이제 안 빠졌다라고 보시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 싶고요. 이런 외국인의 매도세가 아마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은 있으니까 그런 점은 아마 대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봤고 근데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오늘 흥국 쪽에서였나요? 그 비상기업령 이슈가 2차 전지 업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왜냐하면 2차 전지 업종은 국내 정치 성향보다는 확실히 해외에 더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오히려 안전할 수 있다라는 포인트였습니다. 이사님, 맞아요? 근데 시총 상단주에 2차 전지가 많이 들어가 있긴 한데요? 약간 좀 비약적인 표현이라고 보이고요. 그렇게 치면 뭐 엔터 업종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이슈가 있을 때 어차피 무형자산이다 보니까 영향 안 받아서 더 강할 수 있다. 그 논리가 어찌 보면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게 참 좀 어이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시장이 빠지면 전체적으로 같이 빠지는 거죠. 상황이 좋지 않은 점이 있다 보니까요. 뭐 반도체도 2차 전지도. 근데 여기에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펀더멘털 훼손 없이 먼저 주가가 조정이 나왔다 보니 그런 거고 반도체나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반도체는 뭐 가격 메리트가 들어왔을 때 아까 SK 하이닉스처럼 그런 구간이 왔을 때 볼 수 있는 거고 2차 전지 쪽은 LG에너지 솔루션 외에 글로벌 기업과 상대적인 밸류를 비교해보면 아직 비싼 구간입니다. 그래서
지수 반등이 나올 때 그에 비례해서 반등 나오는 정도로 우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가는 박스권일 거거든요. 그래서 무작정 어떤 요인을 대입해서 긍정으로 해석하는 그런 요인에 대해서는 좀 팩트 기반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누군가의 위시 네. 그랬으면 한다라는 게 녹아 있을 수도 있었겠네요. 알겠습니다. 2차 전지 관점 살펴봤고 이쪽도 궁금해요. 사실상 이렇게 탄핵소추 관련한 얘기가 나오고 뉴스플로우는 앞으로 쭉쭉 이어질 겁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현재 윤 정권에서 추진하던 정책들, 원전도 있을 수 있겠고요. 가스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쪽이 오늘 좀 세게 매를 맞았지 않습니까? 좀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일단 지금 터는 게 맞을까요? 일단은 뭐 원전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원전 관련주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윤석열 정부 내기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지금 밀고 있는 그런 이제 산업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만약 이게 지금 현재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차기에 만약 대선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특히 이제 민주당으로 정권이 이야기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은 뭐 민주당에서 원전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이다라고 하게 되면 원전 관련된 부분은 당연히 뭐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외 수주에 대한 부분 여전히 기대해 볼 수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실체가 조금 좀 명확치 않은 그런 기대감만이 많이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될 가능성은 충분히 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오늘 같은 경우는 많이 올랐었던 방산주 관련된 종목들은 일단 뭐 그동안 많이 올랐었다라는 부분과 최근에 이제 뭐 국내는 아니지만 뭐 이스라엘이나 아니면 뭐 여러 지역에서 이제 휴전 관련된 얘기들이 나오면서 단순히 이제 지수가 빠지면서 그동안에 어쩌면 차익 매물이 이제 나온 그런 이제 영향 때문에 하락폭을 좀 더 키우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일단 뭐 가스전 관련된 부분도 여전히 아직까지는 시장 내에서 기대감으로만 올랐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뭐 실질적으로 나오기 전까지는 뭐 이번 사태로 인해서 조금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저점을 형성시키는지를 좀 봐야겠네요. 그렇죠. 뭐 시장 자체는 조금 더 예. 지켜보시는 게 낫지 예. 않을까 싶습니다. 어제 나왔었던 이제 이슈이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 내내는 이와 관련된 이슈, 특히 네. 후폭풍이 계속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그 영향에 따라서 아마 그러니까 이번 주가 지나면 아마 다음 주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조금 시장의 안정화를 찾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어디까지 내려가고 그 다음에 바닥을 또 만들어낼 것인가를 지켜보고 나서 포지션 고민해 봐야겠습니다. 그럼 아까 전에 우리 이성훈 이사님께서 바이오 같은 경우는 펀더 훼손 없이 뭐 밀렸다 이러한 문장을 얘기해 주셨는데 외국인 순매수를 보니까요. 리가캠 바이오 현재 담고 있긴 합니다. 오늘 제약바이오단이 좀 밀리는데 그래도 잘 지켜주더라고요. 기관 순매수 보니까 펩트론 현재 보이는데요. 펩트론도 마찬가지고 리가캠 바이오 마찬가지로 오늘 조금 다 같이 밀리는 시장 속에서도 빨간불 장중에 잘 유지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는 제약바이오가 똑같은 뭐 상승폭을 보이지는 않는데 일부 그래도 불씨가 살아있음을 느끼고 있다는 건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아무래도 시가총액 상위주들 상황들을 보면 오늘 지수로는 한 50포인트 이상 하락을 했었죠. 그리고 나서 지수가 뭐 기금 중심으로 수급이 유입되면서 들어올 때 시가총액 상위주들로 유입이 되거나 아니면은 프로그램 매수가 이 차익 외에 뭐 비차익 이런 쪽으로 들어오면 어떤 업종을 바스켓으로 매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를 사기에는 조금 부족한 상황이고 2차 전지를 공격적으로 사기에는 좀 부족한 상황이고 하다 보니까 바이오 위주로 좀 들어오는 그러한 수급 푸름 중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건 뭐 바이오 쪽 같은 경우가 지속 수급이 유입돼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기보다 또 이 수급에서 빠져서 다른 업종으로도 옮겨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열려 있음에 따라서 시장에 대한 불안감을 안고는 시세에 대한 지속성은 떨어질 수 있음을 인지하고 시장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전에 바이오에 대해서 약간은 보수적인 입장을 주셨는데 여전히 조금은 거리를 두고 보고 계시는 거. 이성우 이사님께서 바이오 뷰는 변함이 없으시네요. 네,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방산 얘기 좀 해보고 싶은데요. 일단 이쪽에는 방산이 보이고 있지는 않고 외국인 쪽 한번 넘어가 볼까요? 외국인이 사고 있는 종목군 보시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재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방산이 오늘 좀 움직일 수 있을까가 사실상 퀘스천 마크이기는 했습니다. 어지러운 전국 속에서. 근데 일단은 크게 오른다라기보다는 그냥 다 그냥 비슷비슷한 느낌이에요. 방산주는 지금 구간은 어떻게 판단을 하세요? 사실 고점 대비 내려온 구간도 맞았고 모멘텀 더 반영시켜갈 거 있다고 보세요? 일단 뭐 보면서 방산 관련된 쪽이다라고 하게 되면 뭐 장기적으로 모멘텀은 아직 살아 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 뭐 조기 종료가 될 것이다라는 뭐 그런 이제 얘기들이 나오곤 있지만 조기 종전까지 되려면 상당한 좀 시간이 걸릴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지금 종전안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우크라이나의 지금 영토의 상당 부분은 이제 러시아에 이제 넘겨주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동유럽 지역 내에 이런 이제 러시아에 대한 이제 그 리스크는 기존보다 더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면 동유럽 국가 지역 내에 이런 이제 무기의 구입은 지금보다 더 확대될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런 동유럽 지역에 무기 수출한 경험이 있는 국내 이제 방산업체 관련돼서는 당연히 좀 긍정적으로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낙폭이 좀 커진다라고 하게 되면 분할 저가 매수 관점에서 접근해 보셔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 이제 미국에서 직접적으로 얘기한 이제 해군력 증강을 위한 그런 이제 관련된 기업들, 뭐 국내 대표적인 이제 조선사들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런 국내 조선사 같은 경우도 아직 뭐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뭐 기대감으로 올라간다라고는 하지만 출범한 이후에 관련된 이런 이제 함정에 대한 그런 이제 발주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수혜를 입을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런 이제 방산 관련주 쪽으로도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아직은 관심을 갖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일단 보유 의견을 주시고 계시네요. 방산이요. 장기적, 중장기적 모멘텀은 살아있다라는 관점 하에서 해당 의견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조선 얘기도 살짝 언급을 해주셨긴 했는데 조선 쪽도 한번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뭐 조선도 있고요. 전력도 있고요. 같이 묶어서 한번 볼게요. 왜냐하면 외국인 순매수에 HD 현대 일렉트릭 그래도 지금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전력은 많이 달렸지만 많이 달린 게 흠이에요. 네. 근데 내용은 좋잖아요. 네네. 내용은 여전히 네. 좋다 보니까 이런 경우는 주가가 막 보통 뭐 상승하는 경우 예를 들면 변압기 기기 쪽에 글로벌 기업이랑 우리나라 기업들이 상위에 랭크가 되어 있죠. 시장 점유율. 그렇죠. 그런데 주가 수익 비율 기준으로 많이 받는 기업들이 10배 후반 뭐 그 정도예요. 그래서 HD 현대일렉트릭 기준으로 보면 40만 원대 이상이 한 10배 후반 정도의 밸류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 가격 왔을 때는 무거워질 수 있는 거고 다시 한 30만 원 초반 왔을 때는 밸류 매력이 존재하니 펀더멘털 변화가 없으니 그때는 매수가 들어오는 그 반복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결론은 가격대가 뭐 30만 원 중반 그 이상 후반 이렇게 갔을 때 공격적으로 접근을 하시기보다 길목 지키기라고 하죠. 한 30만 원 초반대 왔을 때 그럴 때 좀 매수를 하면 그래도 수익에 가깝게 접근이 가능함을 열어두고 조선주 같은 경우도 동일한 개념이에요. 지금 주가 보면 최근에 갑자기 좀 급락 형태가 나오기는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변한 사항들은 없죠.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다른 쪽으로 수급 이렇게 바꿔가는 현상이었다 보니까요. 충분히 매수를 해둘 수 있음을 열어두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두 섹터 모두 전략 잘 세운다는 전제하에 좋은 의견을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가격적인 라인에 있어서 여러분이 기회인지 아닌지를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또 빼놓을 수 없는 종목이 있습니다. 카카오, 네이버 같이 보겠습니다. 외국인 순매수의 네이버가 현재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외국인이 오늘도 가수금까지 통틀어 보건대 사요. 대단합니다. 근데 기관이 푹 빠진 종목은 카카오예요. 네이버 미리 못 사서 지금 카카오 들어가는 건가? 근데 그런 것까지도 아는 게 양 종목을 다 같이 좋아하고 있어요. 특히 카카오는 오늘 같은 수급이면 지금 52주에 만들었었던 거래량 중에 가장 큰 거래량이고요. 카카오요. 오늘 기점 이후에 움직임이 좀 주시가 되고 카카오페이라든지 그리고 카카오뱅크, 카카오그룹주가 일제히 이번 하룻밤 사이에 움직임 이후에 가장 큰 수혜주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원래 가던 길에 이런 모멘텀이 붙었다면 더 간다라고 봐야 될까요, 임 대표님?
일단은 조금 뭐 단기간 좀 올랐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이게 지금 기대감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올라가는 그런지 주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대표적으로 이제 의사회 의장이 이제 김범수 의장에 대한 이제 사법적 리스크가 여전히 좀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카카오 법인에 대한 부분도 여전히 그런 이제 리스크가 남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지금 이제 이번에 이제 탄핵 국면을 접어들면서 일부 투자자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카카오에 대한 법적 관련된 이슈가 조금 줄어들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이 지금 선반영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엔 뭐 실적 측면에서 보면 아직까지는 조금은 아쉬운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계열 자회사들의 실적들이 여전히 부진한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움직이는 거는 이런 이제 수급에 따른 이제 움직임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뭐 일단 뭐 네이버가 그동안 올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뭐 쫓아간다라는 관점에서 지금 카카오가 좀 강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일단은 뭐 지금 올라가는 추세로 보면 뭐 전고점인 5만 원 수준까지는 근처까지는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상으로 뭐 완전히 추세가 전환됐다라고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카카오에 대한 매력도를 보면 그렇게 뭐 좋다라고 보기는 아직까지는 좀 이를 것 같고요. 뭐 네이버 같은 경우는 그나마 이제 실적이 계속 지금 좋은 그런 흐름세를 보이고 있고 특히 최근 들어 이제 AI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씩 이제 주가에 좀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올랐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조정세를 보이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만약 두 종목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카카오보다는 네이버 쪽에 조금 더 뭐 포지션을 가지고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실적이 또 잘 나왔었던 바를 직접 확인을 해줬었던 네이버. 그쪽으로 좀 더 점수를 주셨다라는 점 챙겨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쪽도 저희가 좀 다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금융주입니다. 외국인이 그래도 금융주에 있어서 눈길을 좀 준다면 뭐 여기는 지금 BNK 금융지주 나오고 있긴 한데 이성우 이사님 예전에도 우리 얘기 나눠본 적이 있었던 네네. 것 같긴 합니다만 네. 금융주. 네. 지금 선호할 만할까요? 이게 시장에 대해서 정부 정책이 반영된 업종이죠. 밸류업, 그다음에 뭐 원전 이런 쪽 같은 경우가 좀 훼손이 될 수 있다 보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이걸 안고 심리적으로 가격 조정이 나오는 상황이에요. 물론 뭐 박스권 하단으로 갔을 때 같은 경우는 접근 가능하겠지만 시장 색깔이 확연히 바뀝니다. 오늘 보면 네이버는 하락하고 뭐 카카오는 강하고 금융주는 약하고 그다음에 관련된 인물 테마 같은 경우는 강하다라는 점, 그다음에 신재생 쪽에서도 원전은 빠지고 나머지 뭐 태양광, 풍력 이런 게 올라오는 상황에서 봐서는 조금은 뭐 박스권 하단까지도 주가가 조정이 나올 수 있음을 열고 지금은 뭐 첫 번째 조정이 나온 상황이다 보니까요. 굳이 무리하지 마시고 박스권 하단까지 가격 조정이 나오는지를 보시는 게 낫겠습니다. 박스 하단까지 밀릴 수 있다는 것을 일단 열어두고 그리고 나서 결정을 해보겠습니다. 시장 상황에 맞게요. 오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프로의 시선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